안녕하세요, 노세롱스입니다. 오늘은 사케 입문자라면 당연히 들어봤을 법한 이름, 바로 다싸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싸이는 쿠보타와 함께 일본 여행 갔을 때 돈키호테나 면세점에서 꼭 사와야 하는 사케로 유명하죠. 한국인들에게 사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유튜브에도 이미 컨텐츠가 방대하고 제가 굳이 다싸이를 건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 다싸이, 이 사케를 접했을 때 신선했던 기억도 있고 또 몰랐던 정보들도 알아가면서 재미가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싸이를 굳이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사케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싸이는 직역하면 바로 수달의 제사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수달의 제사? 약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여기서 두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수달이 잡은 물고기를 강가에 늘어놓는 습성이 학자들이 책을 펼쳐놓고 연구하는 모습 같다고 나온 설. 그래서 수를 연구하고 빚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또 하나는 양조장이 위치한 지역 이름 자체에 요 첫 번째 글자인 수달의 달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설도 있어요. 두 가지 설의 이유가 이렇게 맞물린 이유도 있고요. 딱딱한 사케 이미지에 수달이 얹혀지니 조금은 더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술은 다싸이 23인데요. 다싸이 39, 다싸이 45 많이 들어보셨죠? 사케는 다 아시다시피 쌀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쌀을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깎아서 사용하는데요. 쌀의 겉면, 즉 바깥쪽은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잡스러운 성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쌀을 깎아서 그 알맹이에만 남았을 때는 더 맑고 깨끗한 맛이 나는 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본 법상 정밀 50% 이하가 되면 최고 등급인 다이긴조 판정을 받거든요. 고도의 기술력으로 쌀을 절반 이상 깎아내버린 셈인 거죠. 그런데 쉽게 설명하자면 다싸이 23은 쌀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77%를 덜어낸 거죠. 즉 쌀의 23%만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사케로 완성된 건데요. 생각해보면 그 작은 쌀 한 톨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양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일 꼬박 그러니까 168시간을 깎아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 깎아내는 이유는 서두르게 되면 쌀에 균열이 생기고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면서 사케 맛도 별로가 되는 거죠. 다싸이 23이 탄생하게 된 비화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25%로 계획을 했는데요. 사장님이 출장 중에 경쟁사가 24% 사케를 출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담당 직원에게 2% 더 깎아라고 외쳤대요. 이미 6일 동안 25%만을 남기면서 깎은 상태였는데 마지막 2%를 깎는데 꼬박 하루가 더 걸린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다싸이를 만든 곳은 야마구치현의 아사히 주조인데요. 흔하게 들었던 그 아사히 맥주랑은 당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일본 전통 사케 양조장에는 두지라는 장인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술의 발효 상태를 직감으로 판단하는 분인데요. 아사히 주조는 그 장인의 감각을 전부 수치화하고 데이터했어요. 그래서 두지 없이 양조에 성공했고요. 가장 현대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다싸이 양조장은 준마이 다이긴조급만 만들거든요. 3대 사장님이 사쿠라이 히로시께서 취하기 위한 술 말고 음미하는 술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최근에는 더 황당한 목표가 생겼는데요. 혹시 다싸이 문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무려 세계 최초에서 우주에서 양조 실험을 진행 중인데요.
저도 마지막 기사를 4월인가 5월쯤 본 것 같은데 닷사이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와, 이제 우주까지 진출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시음에 앞서서 닷사이 라인업을 조금 정리해 드릴 건데요. 닷사이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쌀을 더 많이 깎았기 때문에 더 고급, 비싼 술이 되겠죠. 닷사이 4호부터 시작해서 39, 23, 그리고 소노 사키에까지 있는데요. 닷사이 4호는 일반적인 사케들이 정밀율이 60%인 걸 감안하면 닷사이 4호도 충분히 훌륭한 술이에요. 닷사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가격도 착하죠. 당연히 처음 닷사이를 접하시는 분들은 4호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맛은 세 가지 중에서 쌀 느낌이 가장 살아있는 편이고요.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4호 다음으로 닷사이 3구는 아주 밸런스의 왕인데요. 2, 3과 4호의 딱 중간에 위치해 있거든요. 닷사이의 도쿄 긴자 직영점을 가면 2, 3, 3, 9, 4, 5 이렇게 비교 시음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일본 여행 갔을 때 비교 시음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음 코너에서 가장 많은 인기 투표를 받는 게 바로 이 3구 라인이고요. 향은 4호보다 엄청 뛰어나는데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죠. 현지 가격 기준으로 이 용량에 3,000엔대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은 편이죠. 일본 여행 갔을 때 여러 병 사오기에는 닷사이 3구가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닷사이 23은 제가 그 다음 바로 시음하면서 맛과 향을 설명드릴게요. 한국 기준으로 720ml가 15에서 20만원 선 안이고요. 일본 면세 기준 가격도 약 6,000에서 7,000엔 사이거든요. 사실 일본 가서 사람들이 3구보다도 2, 3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오지 않나 싶어요. 선물용으로도 많이 주고받는 걸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넘사벽의 세계인 닷사이의 소노사키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술은 닷사이 23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요. 23의 완성도를 높인 버전이라기보다는 그 닷사이 23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와인이 고가의 술 시장을 점령한 것처럼 사케도 그 반열에 오르겠다는 목표로 탄생한 술입니다. 정리율은 비공개로 했고요. 닷사이 23보다 그러니까 쌀을 더 깎은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50에서 70만 원대 선이거든요. 그냥 관상용의 술인 것 같아요. 보너스로 마지막에 닷사이 블루 시리즈도 짚고 넘어갈 건데요. 닷사이 블루는 뉴욕의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청출어람에서 영감을 받아 오리지널 닷사이를 뛰어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마다니 시키 쌀에다가 뉴욕의 깨끗한 물로 빚은 사케인데요. 일본 밖에서 만든 사케인데 오리지널을 뛰어넘겠다라며 멋진 의미가 담겨있는 사케죠. 자, 그러면 제가 너무나 기다렸던 사케를 바로 시음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포장도 되게 귀엽게 되어 있네요. 자, 사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친구들이랑 닷사이 3구를 먹었거든요. 근데 바로 2, 3을 이렇게 빨리 먹게 되다니. 와. 쌀향이 아니라 과실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럼 바로 마셔볼게요. 맛있다. 일단 그 섬세한 과실향이 한몫하고요. 그러면서 이 부드러운 느낌과 이 감칠맛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되게 식사랑 같이 곁들여도 좋을 만큼 그 끝은 되게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진짜
다사이 45부터 39, 23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사케만 먹어도 너무 맛있다. 와, 맛있습니다. 자, 오늘의 다사이 23은 섬세하면서도 깨끗한 맛이 특징인데요. 그 맛을 방해하지 않는 선의 안주들을 간단하게 추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안주는 초밥이나 생선회인데요. 그 중에서도 담백하면서도 깨끗한 흰살 생선을 추천드려요. 이 사케가 그 생선의 감칠맛을 아주 극대화시켜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도 깔끔한 두부나 그 몽글몽글한 계란 요리? 계란찜 같은 안주를 추천드리는데요. 굉장히 담백하면서 부드러운 이 안주는 이 사케랑도 굉장히 조화롭겠죠? 마지막으로는 브리치즈나 견과류들인데요. 저는 사실 견과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같이 내었을 때 조합이 좋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의외지만 최고의 조합으로 이 사케를 약간은 화이트 와인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안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케를 마시면서 제가 이 다사이가 왜 그렇게까지 유명해졌는지 조금 풀이하고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맛있습니까? 조금만 먹어볼게요. 와, 저는 사실 오늘 진짜 깔끔하게 술만 즐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안주는 준비 안 했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와, 저는 사케를 이렇게 취미로 즐기기 전부터 사케 마셔봤어 하면 10중 8구 다사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일본의 많은 사케들 중에서 왜 유독 이 사케만 유명할까? 그냥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먼저 2014년에 G7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아베 총리가 각국의 정상들에게 이 다사이를 선물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했던 브랜드였는데 아주 단숨에 인기 있는 사케로 이름을 비치게 된 거죠. G7 한방으로 인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사케라는 이미지가 박힌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두 번째로 에반게리온과 콜라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콜라보로 인해서 덕후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알게 된 거죠. 사케랑 접점이 없던 애니 팬들까지 섭렵하게 되면서 그거 마셔봤어? 약간 이러면서 점점 확장해 나간 거죠. 마지막으로 이 다사이가 정말 글로벌하게 유명해진 이유는 처음부터 목표가 와인 자리를 뺏기 위해서 해외 고급 레스토랑을 공략했다고 해요. 현재 4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미쉐린 셰프와 함께 파리의 이자카야를 열기도 하고 미국, 영국을 비롯해서 미쉐린 3스타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글로벌하게 진출한 덕분에 2023년에는 뉴욕에 양조장도 세웠고요. 그냥 술을 파는 게 아니라 와인 자리에 그 사케를 앉힌 전략이 먹힌 거죠. 한국의 다사이 수입량은 2017년에 비해서 진짜 몇십 배로 늘었고요. 일본에서는 아버지 세대의 술이었던 이 사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전 연령이 먹어본 사케가 아닐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쿠보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사케 입문하려면 다사이나 쿠보타로 시작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1980년대 일본에서는 지자케 붐이 일었는데요. 소비자들은 개성 없는 대량 생산의 사케에 질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역의 양조장들의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자케 붐이 일어나고 있던 1985년에 쿠보타가 출시되었는데요. 너무 인기가 있어서 출시되자마자 계속 매진이 되었다고 해요.
일본에서부터 초반에 그 한 병을 구하기 위해서 인맥이 동원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쿠보타가 나왔던 그 시대에 그 맛이 아주 센세이션했던 거죠. 쿠보타가 추구하는 맛은 닷사이랑 완전히 결이 다른데요. 닷사이는 과실향이 화려하고 부드러운 편에 속한다면 쿠보타는 맑고 약간 드라이한 편으로 넘어가는 게 큰 특징입니다. 결국 이 두 브랜드가 한국 시장을 점령했잖아요. 닷사이는 사케도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쿠보타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문의 역할을 한 셈이죠. 자, 오늘은 제가 닷사이를 가지고 주절주절 얘기를 많이 풀어본 것 같은데요. 집들이나 어른들이랑 같이 마실 때 꼭 따는 그런 사케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사케 재미를 들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닷사이를 먹어보았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사케를 오늘도 맛있게 저도 즐긴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사케로 찾아올게요. 그럼 마무리해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